진리 판단과 세 가지 학설 독후감일. 들어가면 무엇이 진리인가? 이 질문은 철학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물음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주장과 정보를 접한다. 뉴스, SNS, 책, 대화 속에서 다양한 진술이 오간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진리 판단과 세 가지 학설은 진리의 본질과 판단 기준을 탐구하는 철학서다. 저자는 인식론 전문가로서 진리에 관한 세 가지 주요 이론인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리가 단순하고 자명한 개념이 아님을 깨달았다. 진리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지 같은 질문들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각 이론은 진리를 다르게 정의하고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대응설은 현실과의 일치를, 정합설은 다른 믿음들과의 조화를, 실용설은 실천적 유용성을 진리의 조건으로 본다. 이러한 다양성은 진리 문제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세 이론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부적일 수 있다는 저자의 통찰은 흥미롭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 자체를 성찰하게 만든다. 1. 진리의 문제. 왜 중요한가? 저자는 진리, 문제가 철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철학은 의미가 없다. 과학은 자연에 대한 진리를, 윤리학은 도덕에 대한 진리를, 형이상학은 존재에 대한 진리를 탐구한다. 모든 학문은 진리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따라서 진리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진리는 중요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선택한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어떤 정보가 신뢰할 만한가?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진리 판단과 관련된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가짜 뉴스를 믿으면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하고 사이비 의학을 믿으면 건강을 해친다. 저자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한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맥락 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일견 관용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인다.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 상대주의는 문제가 있다. 모든 주장이 똑같이 타당하다면 사실과 허구, 과학과 미신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저자는 진리의 객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인식이 제한적임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입장을 제안한다. 3. 대응설. 현실과의 일치. 대응설은 가장 직관적인 진리 이론이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인용한다. 진리란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진술이 현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눈이 온다는 진술은 실제로 눈이 올 때 참이다. 이는 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과학적 탐구도 대응설을 전제한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것은 이론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대응설에는 난점이 있다. 첫째, 현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한다. 진술과 현실을 비교하려면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표상이다. 둘째, 추상적 개념이나 보편 명제는 어떻게 검증하는가? 정의, 수학적 진리, 도덕적 주장은 물리적 현실과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저자는 대응설을 세련되게 만드는 시도들을 소개한다. 타르스키는 의미론적 진리 이론을 제시했다. 눈이 온다는 진술은 눈이 온다는 것이 사실일 때 참이다. 이는 순환적으로 보이지만 메타 언어를 사용하여 엄밀하게 정식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 언어에서만 작동하고 자연 언어나 일상적 진술에 적용하기 어렵다. 대응설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모든 종류의 진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4. 정합설. 믿음의 체계. 정합설은 진리를 내적 일관성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정합설이 합리론 전통에서 나왔다고 설명한다. 진술이 참이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다른 믿음들과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진리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체계 안에서 결정된다. 새로운 주장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것이 기존 지식과 양립 가능한지 본다. 만약 충돌한다면 의심하고 조화롭다면 받아들인다. 수학과 논리학은 정합설의 좋은 예다. 수학적 진리는 경험적 검증보다 논리적 증명으로 확립된다. 정리는 공리와 이미 증명된 정리로부터 연역된다. 모순이 없는 체계가 수학적 진리의 기준이다. 과학 이론도 정합성을 중시한다. 새로운 이론은
확립된 법칙들과 일관되어야 한다. 만약 양자역학이 여력학과 양립 불가능하다면 하나는 수정되어야 한다. 통일된 과학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 정합설의 정신이다. 정합설의 문제는 순환성과 복수성이다. 저자는 먼저 순환성을 지적한다. 믿음의 정합성으로 진리를 판단한다면 그 믿음들 자체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다른 믿음들과의 정합성으로 이는 무한 퇴행이나 순환에 빠진다. 복수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서로 다른 믿음 체계가 각각 뇌적으로 예관될 수 있다.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은 각각 정합적이지만 양립 불가능하다. 어느 것이 진리인가? 정합설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실용설. 유용성의 기준 실용설은 미국 프래그머티즘 철학자들이 주창했다. 저자는 윌리엄 제임스와 존 듀이를 소개한다. 그들은 진리를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과정으로 본다. 진리란 믿음이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유용한 믿음이 참이다. 이는 급진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과학 실천과 가깝다. 과학자들은 이론이 현상을 잘 설명하고 예측하면 받아들인다. 그것이 궁극적 실제를 반영하는지는 부차적이다. 실용설의 매력은 현실적 관련성이다. 추상적 논쟁보다 실천적 결과를 중시한다. 어떤 믿음이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드는가? 문제를 해결하는가? 행복을 증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의학의 경우 치료법이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한다. 작용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저자는 실용설이 도구주의와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이론은 실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다루는 도구다. 하지만 실용설도 비판받는다. 유용성과 진리는 다르다는 것이 주요 반론이다. 거짓 믿음도 유용할 수 있다. 위약 효과가 그렇다. 가짜 약이라도 환자가 믿으면 증상이 개선된다. 이것이 유용하다고 해서 위약이 진짜 약이 되는가? 또한 무엇이 유용한지는 맥락과 가치관에 달렸다. 단기적으로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 해로운 것도 있다. 저자는 실용설이 진리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진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평가한다. 새의학 이론의 비교와 종합. 저자는 새 이론이 진리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본다. 대용설은 객관성을, 종합설은 논리성을, 실용설은 효용성을 중시한다. 각각 장점과 한계가 있다. 대용설은 직관적이지만 검증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종합설은 논리적이지만 현실과의 연결이 약하다. 실용설은 현실적이지만 진리의 객관성을 희생한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진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저자는 통합적 접근을 제안한다. 진리 판단은 다층적 과정이다. 먼저 주장이 경험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본다. 이것이 대응설의 기여다. 다음으로 다른 확립된 지식과 정합적인지 검토한다. 모순이 있으면 의심한다. 이것이 정합설의 기여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결과를 고려한다. 그 믿음이 유용한 결과를 낳는가? 이것이 실용설의 기여다. 새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더 신뢰할 만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를 생각해보자.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응설의 관점에서 측정 데이터를 본다. 기온, 해수면, 빙하 등이 실제로 변하고 있는가? 정합설의 관점에서 다른 과학 이론과의 일관성을 본다. 온실가스 이론, 해양학, 생태학과 조화를 이루는가? 실용설의 관점에서 믿음의 결과를 본다. 온난화를 인정하면 정책이 바뀌고 부정하면 방치된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가? 세 측면을 고려하면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 7. 진리와 정당화. 아는 것과 믿는 것. 저자는 진리와 정당화를 구별한다. 진리는 객관적이지만 정당화는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존한다. 어떤 주장이 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정당화된 믿음이 거짓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정당화되어 보였지만 거짓이었다. 이는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요구한다. 플라톤은 지식을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정의했다. 저자는 이 고전적 정의를 검토한다. 지식이 되려면 세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믿어야 한다.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둘째, 참여해야 한다. 거짓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셋째, 정당화되어야 한다. 우연히 맞춘 것은 지식이 아니다. 하지만 게티어는 발례를 제시했다.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후 철학자들은 네 번째 조건을 찾으려 했다. 저자는 정당화의 기준도 논쟁적이라고 지적한다. 기초주의는 자명한 기본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들은 그로부터 도출된다고 본다.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이다. 의심할 수 없는 출발점에서 연역하면 확실한 지식을 얻는다. 하지만
자명한 기초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합주의는 믿음의 그물 전체가 정당화의 원천이라고 본다. 개별 믿음은 다른 믿음들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는 순환성 문제를 낳는다. 8. 회의주의와 독단주의, 양극단회의주의는 지식의 가능성을 의심한다. 저자는 고대 회의론자들을 소개한다. 키로는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어떤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믿지도 부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독단을 피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한다. 근대의 데카르트도 방법적 회의를 사용했다.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았다. 하지만 극단적 회의주의는 자기 모순적이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식 주장이다. 또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상생활을 하려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바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는다. 저자는 온건한 회의주의가 건강하다고 본다. 확실성을 과신하지 말고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며 증거에 열려 있어야 한다. 독단주의는 반대 극단이다. 자신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며 반대 증거를 무시한다. 종교적 근본주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예다. 독단주의자는 논쟁을 거부하고 비판을 적대시하며 타협을 배신으로 본다. 이는 지적으로 폐쇄적이고 사회적으로 위험하다. 저자는 독단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분석한다. 확실성은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다. 9. 과학과 진리, 가장 성공적인 방법. 과학은 진리 탐구의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 저자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다. 관찰과 실험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며 예측을 검증한다. 반증 가능성이 중요하다. 칼 포퍼는 과학 이론은 원칙적으로 틀렸음이 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증 불가능한 주장은 과학이 아니다. 이는 과학을 사이비 과학과 구별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과학도 완벽하지 않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분석했다. 과학은 축적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발전한다. 정상 과학 시기에는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푼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축적되면 위기가 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뉴턴 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의 전환이 예다. 이는 과학적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과학적 실제론과 도구주의를 대비한다. 실제론자는 과학 이론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고 본다. 전자와 쿼크는 실제한다. 도구주의자는 이론을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도구로 본다. 전자가 실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전자 개념이 유용한지가 중요하다. 저자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과학은 실제에 접근하려 하지만 우리의 이론은 항상 잠정적이고 수정 가능하다. 10. 진리와 가치, 사실과 규범. 지금까지는 주로 사실 판단을 다뤘다. 저자는 가치 판단도 논한다. 도덕적 주장은 참이거나 거짓인가? 도둑질은 나쁘다는 진술의 진리 조건은 무엇인가? 자연주의자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고 본다. 쾌락, 고통, 번영 같은 자연적 속성이 도덕성의 기초다. 행위가 고통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나쁘다는 판단도 사실에 기반한다. 비인지주의자는 도덕 판단이 사실 진술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감정 표현이나 명령이다. 도둑질은 나쁘다는 것은 도둑질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참이나 거짓을 논할 수 없다. 저자는 이것이 극단적이라고 본다. 도덕 논쟁이 의미 있으려면 도덕 주장에 진리 값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진리는 과학적 진리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저자는 구성주의적 입장을 제안한다. 도덕적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합리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임의적이지 않다. 인간 본성, 사회적 필요, 합리성의 제약이 있다. 모든 사회가 살인과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진리는 상대적이지만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11. 진리와 권력, 누가 진리를 결정하는가? 푸코는 진리와 권력의 관계를 분석했다. 저자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푸코에 따르면 진리는 권력의 산물이다. 어떤 지식이 진리로 인정받는가는 권력 관계에 달렸다. 과학, 의학, 법은 중립적 진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다. 정신병, 범죄, 성은 모두 담론을 통해 구성된다. 전문가와 제도가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정의하며 이는 사회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 관점은 통찰력이 있다.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진리를 독점하려 했다. 교회는 이단을 탄압했고 독재자는 언론을 검열했다. 현대에도 기업과 정부가 정보를 조작한다. 담배 회사가 흡연의 해를 부정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역사를 왜곡한다. 진리 주장 뒤에 이해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비판 의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진리가 권력의 산물은 아니다. 저자는 객관적 진리의 가능성을 방어한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 물이 H2O라는 것은 누가 권력을 가지든 참이다. 권력이 일시적으로 거짓을 강요할 수 있지만 현실은 결국 드러난다. 소련이 아무리 부정해도 체르노빌 사고는 일어났다. 진리는 권력보다 강하다. 하지만 진리를 밝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이다. 12. 나가며 진리를 향한 여정 진리 판단과 세 가지 학설을 읽으면서 진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가층적인 개념인지 깨달았다. 단순하게 참과 거짓으로 나누기 어렵다. 대응, 정합, 실용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있고 각각 타당성을 가진다. 절대적 확실성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은 아니다. 증거와 논증, 비판과 검증을 통해 더 나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적 겸손과 열린 태도다. 자신의 믿음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증거가 바뀌면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모든 의견이 똑같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증거의 질, 논증의 건전성, 정합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비판적 사고로 구별해야 한다. 이 책은 실천적 의미도 있다. 가짜 뉴스가 넘치는 시대에 진리 판단 능력이 절실하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야 한다.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도 배웠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논의하면 오류를 발견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진리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추구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확신하는 것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습관이나 편견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무시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진리 탐구는 지적 활동일 뿐 아니라 윤리적 실천이다. 정직하게 사고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진리 판단과 세 가지 학설은 철학 입문자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다. 어려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풍부한 예시로 이해를 돕는다. 학술적 엄밀함과 대중적 접근성을 겸비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진리에 대한 소박한 믿음을 넘어 인식론적 성찰의 깊이에 도달할 것이다. 진리는 쉽게 얻어지지 않지만 추구할 가치가 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끝이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